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입니다. 알아두면 쓸 곳 많은 주식 잡박사전. 자, 알쓸수잡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기술적 분석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 추세 분석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추세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많은 분들이 이게 도대체 상승인지 하락인지 잘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추세를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그 부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한데 너무 좀 복잡하게 생각하셔서 그런 거고요. 좀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세는 뭐냐면 결국엔 방향이죠. 주가의 방향을 나타내고 뭐 영어로 번역을 하면 트렌드죠. 네, 어떤 트렌드, 어떤 방향인지 그거를 나타내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있어요. 추세라는 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지속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된 추세는, 그러니까 계속 상승이 시작된 추세는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려는 경향이 있고, 거기서 갑자기 또 하락세로 추세가 전환이 되면 또 계속 하락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는 계속 유지된다. 그 방향으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추세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방향 잡으면 그 방향이 계속 이어지고, 이게 뭐 물론 한번 상승 추세를 타고 주가라는 게 뭐 1, 2주 만에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지만 어떤 경우에는 1년 내내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염두에 두시고 추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세의 종류는 역시 뭐 간단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첫 번째 상승 추세, 두 번째 횡보 추세, 마지막 하락 추세. 세 가지입니다. 뭐 다른 추세는 없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추세 중에 하나고, 상승 추세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게 뭐 당연히 말 그대로 올라가는 추세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항상 저점과 고점이 올라갑니다. 보시면 여기가 고점이죠. 여기가 저점이고, 그러니까 저점도 상승을 하는 반면에 고점도 꾸준히 올라가요. 이걸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오른쪽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뭐 어떤 기업의 주가가 저점과 고점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상승 추세구나, 여전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잠깐 빠졌다고 하락 추세가 아니에요. 이 저점과 저점이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주가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횡보 추세인데, 횡보 추세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주가가 그 방향성이 없는 겁니다.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네모난 상자, 박스권이라고 하는데, 방향이 없는 구간. 결국 무슨 뜻이냐면 저점과 고점이 똑같아요. 고점도 비슷하고 저점도 거의 똑같은 이 안에 갇혀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서울에서 뭐 부산까지 간다고 쳤을 때, 그죠? 중간에 휴게소에서 한번 들르잖아요. 뭐 대전 같은 데서 그걸 횡보 추세라고 합니다. 잠깐 쉬었다 가는 거.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다가 계속 상승하는 게 아니라 잠깐 쉬어가거든요. 목적지 가기 전에 쉬어가는 구간을 횡보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점과 고점이 일정하게 똑같은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락 추세입니다. 아까 상승과 정반대로요. 여기서는 왼쪽이 높죠. 저점과 고점이 점점 낮아집니다.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될 경우는 하락 추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단순하죠.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세는 이 세 가지 개념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실제로 차트 보면서 추세가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의 추세. 여기 이제 OCI라는 회사의 주가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태양광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보시다시피 주가가 여기 보시면 자 상승을 하고요, 하락을 합니다. 다시 상승이 나오고 다시 하락이 나오는데, 자 보시면 저점 고점이 올라가죠.
누가 봐도 여긴 딱 상승 추세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주가가 빠졌다고 하락 추세는 아닌 거예요. 예, 잠깐의 하락이 나왔다고. 이제 뭐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눌림목이라고 하는데 그냥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주가가 보시면 자, 이제 고점과 저점이 일정해집니다. 그죠? 예, 비슷하죠. 그러니까 정확히 뭐 똑같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가는 걸 우리가 횡보 추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고 자, 횡보하는 구간. 모양은 뭐 어쨌든 좀 이해가 되시죠? 어떤 흐름인지.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주가가 급격하게 흘러내리는데 뭐 계속 내려갑니다. 저점도 내려가고 반등할 때 고점도 점점 내려가죠. 반등도 사실 쉽지 않아요. 급격한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뭐 누가 봐도 하락 추세죠. 예. 그래서 이 직전의 저점을 깨게 됐을 때는 하락 추세가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보시다시피 주가가 일정한 그 횡보 추세를 그리는데 이 직전의 지지선들을 깨게 됐을 경우에는 하락 추세가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반대로 고점을 돌파할 때는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횡보 추세 후에는 뭐 주가가 좀 횡보를 하면서 방향을 못 잡지만 그 위쪽이 열리게 되면 상승, 아래쪽이 열리게 되면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주가가 횡보할 때는 조금 주가의 흐름을 잘 관찰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 후에 한번 방향을 잡으면 굉장히 가파른 하락, 가파른 상승이 나옵니다. 이 OCI도 그 한 3, 4개월 정도의 횡보 구간을 거친 후에 이 저점을 깨면서 굉장히 가파른 주가가 17만원에서 10만원까지 수직 하락하는 그런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항상 횡보 추세일 때는 잘 관찰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추세 그렇게 어렵지 않죠? 세 가지 추세. 사실 물론 우리가 이 주가의 어떤 캔들 차트만 보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이 캔들 차트만 보고 그 주가의 전체적인 추세를 그릴 수가 있지만 보조지표를 가지고도 우리가 상승인지 하락인지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지표는 제가 또 그 시간이 되는 대로 뭐 MACD, 스토캐스틱, 일목균형표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 시간에 어떻게 또 추세들을 보는 방법들 보는지 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추세 이제 마지막은 추세선 그리기입니다. 이 추세선 그리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잘못 그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추세선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저점은 저점끼리 연결합니다. 고점은 고점끼리 연결합니다.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자, 일정한 주가 사이클 보시면 여기가 저점이죠. 자, 여기도 저점이죠. 저점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나서 저점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요런 자리들. 네. 항상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걸 우리가 지지선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밑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점, 저점. 이 저점과 저점을 일정하게 연결한 선을 지지선입니다. 저점과 고점을 연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선하고 여기가 저점이죠. 이 선을 이렇게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추세선 잘못 그리시는 거예요. 추세선은 반드시 저점은 저점끼리, 이게 지지선이고 반대로 고점은 고점끼리 저항선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도 저점이죠. 밑에 저점 지지선이에요. 자, 위에 여기 보세요. 여기가 고점이죠. 주가가 단기 고점 찍고 밀렸죠. 자, 여기도 고점입니다. 고점, 고점, 고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 자,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을 저항선이라고 하는데 이 선을 돌파할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매수 신호죠. 그 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갔죠. 자, 그래서 추세선은 굉장히 그리기 쉬워요. 저점과 근데 저점과 저점을 어느 저점과 어느 저점을 연결할지 그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사실. 근데 의미 있는 저점들이 있어요. 의미 있는 고점들. 그런 것들을 많이 그려보시면 되고 그 예를 들면 여기 18만 7천원부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입니다. 여기도 의미 있는 고점이고 요거 연결한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지선도 마찬가지. 네. 그래서 요거는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추세선을 여러분들이 고점과 고점 또 굉장히 지지를 잘 맞는 저점과 저점 이런 것들을 계속 한 번씩 뭐 차트를 보시면서 그려보시면 여러분들 그 응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추세선 그리기 기본 원칙 추세를 일단 먼저 알고
저점과 저점끼리 연결하고 고점과 고점끼리 연결한다. 그리고 저점과 저점은 지지선이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은 주가의 저항선이다. 요것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세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사실 이제 지난 시간에 캔들 차트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고, 캔들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보는지, 그 다음에 추세선 어떻게 그리고 또 추세가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 이 두 가지만 아시면 사실 매매하시는데 크게 문제 없습니다. 예. 기본적인 거 아신 거예요. 차트는. 예. 이 종목 딱 보고 하락 추세네, 상승 추세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예. 기본은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보조 지표, 다양한 지표들에 대해서 또 응용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기술적 분석도 이게 초보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시는데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쉽게 생각하세요. 뭐 이 시중에 나온 책들도 굉장히 많고 거기 나오는 공식들, 보조지표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굳이 아실 필요도 없고, 안다고 해서 사실 그게 정답도 아닙니다. 기본적인 거, 핵심적인 것만 아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강의해 드린 대로 기본에 충실하는 그런 부분만 좀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알술 조작, 기술적 분석, 추세선까지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신나는 음악에도 어깨가 들썩이지 않는 당신은 투자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가야지. 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 정보도 이베스트 투자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